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의 새빨간 화학2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몰롱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몰롱도는 화학 1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워봤을 거예요. 정의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는 농도입니다. 따라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죠. 분의 용질의 양, 단위는 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몰롱도의 단위는 large m 또는 몰 per 리터가 되겠고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면 왜 사용하기 편리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화학 실험하면 떠오르는 기구들이 비커, 메스 실린더, 삼각 플라스크, 둥근 바닥 플라스크 또는 부피 플라스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기구들을 잘 보면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화학 실험에서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농도를 정하면 실험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아래 보이는 실험 순서는 특정한 몰 농도를 만들 때 그때의 실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화학 1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를 같이 봐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를 다 풀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수산화칼륨 2.8g을 증류수에 녹여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이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단, 수산화칼륨의 화학식량은 56이다. 몰농도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라겠죠. 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용질의 몰수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용질의 몰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질의 몰수는 여러분들이 화학 1에서 배웠듯이 화학식량분의 용질의 질량입니다.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다고 배웠을 텐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램 퍼 몰 이라는 몰질량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용질의 몰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식량 56이죠. 56g per 몰 분의 2.8g. 따라서 이것들을 계산해보면 바로 20분의 1 몰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 바로 몰농도를 구해볼게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부피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긴 단위가 리터예요. 근데 여긴 밀리리터. 따라서 이 500ml는 그렇죠. 0.5 리터가 되겠죠. 이거 분의 용질의 몰수 20분의 1 몰. 풀기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한번 변환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없어지고 10분의 1 몰 퍼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그렇죠. 0.1 몰농도가 나오죠. 왜? 여기는 몰 퍼 리터는 몰농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 0.2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500ml의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구해보자. 얘는 반대로 용질의 질량으로 바꾸는 문제죠.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0.2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바꿔주면 0.5 리터 분의 용질의 질량은 몰수는 모르기 때문에 X. 그럼 따라서 용질의 몰수는 X는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쵸, 0.1 몰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0.1 몰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질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화학식량 58.5 g/몰 분의 질량은 모르기 때문에 y라고 둡시다. 그럼 따라서 y는 이게 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몰 사라지기 때문에 5.85g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용액 희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희석하기 전에 용액에 이렇게 용질 입자가 3개가 있을 때 희석을 시킨다는 것은 용질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매를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용액의 부피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입자, 즉 용질의 개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몰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습니다. 얘를 다시 변형을 시켜보면 용질의 몰수로 변형을 시키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나옵니다. 따라서 희석하기 전에 몰농도를 라지 M, 그때의 부피를 V라고 하고 희석한 후에 몰농도를 라지 M 프라임, 그때 부피를 V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희석하기 전과 희석한 후에 용질의 양은 N으로 같기 때문에 즉 MV는 M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석하기 전에 몰농도와 부피의 곱은 희석한 후에 몰농도와 부피의 곱과 같다. 즉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용액 희석하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0.5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희석하여 5리터로 만들었다. 이때 몰농도를 구하시오. 공식에다가 잘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공식에 넣어 볼까요? 희석하기 전에 몰농도 0.5 몰농도 곱하기 희석하기 전에 부피 1리터는 희석한 후에 몰농도 모르니까 X 그리고 희석한 후에 부피 5리터 따라서 리터 지워지고 X는 5분의 0.5 몰농도 따라서 0.1 몰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합용액의 몰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용액을 희석시켰을 때 희석하기 전과 희석하기 후에 용질의 몰수는 변함이 없다고 했죠. 얘도 용질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여기에 용질 입자가 2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용질 입자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얘를 합쳐줄 거예요. 합치면 이렇게 되고 안에 용질 입자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그렇죠. 5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도 혼합하기 전에 용질 입자의 전체 합은 혼합한 후에 용질 입자 전체 합과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따라서 용질, 즉 몰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몰농도와 부피를 곱해준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몰농도, 부피, 그리고 여기에 몰농도, 부피. 따라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혼합하기 전에 몰수의 합은 혼합한 후에 몰수의 합과 같다라는 수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질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 0.1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500ml와 0.2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혼합하였을 때 혼합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혼합하기 전 첫 번째 얘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입니다. 그럼 1번의 용질의 몰수와 2번의 용질의 몰수를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0.1 몰롱도 곱하기 부피는 500ml인데 리터로 바꿔주면 그렇죠. 0.5 리터가 되겠죠. 더하기 0.2 몰롱도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500ml이기 때문에 0.5 리터는 혼합했을 때 몰롱도를 모르기 때문에 X 곱하기 이때 부피는 1번과 2번의 용액의 부피를 합한 값과 같죠. 그럼 0.5리터, 0.5리터 합쳐주니까 1리터. 따라서 리터, 리터, 리터 단위 지워지고 앞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해주면은 X는 얘는 0.05가 나오고요. 얘는 0.1이 나오기 때문에 0.15 몰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롱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